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복무했던 그 시절,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버텨냈다. 그 자부심, 그 긍지. 오늘 영상은 그 시절의 기억을 소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1980년대, 전 세계 냉전의 긴장이 극에 달했고 한반도는 그 최전선이었습니다. 북한의 20만 특수부대라는 압도적 위협 앞에 대한민국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바로 특공대와 해병대였습니다. 오늘은 그 두 부대, 1980년대 육군 특공대와 해병대 중 어느 쪽이 더 힘들었는지 7가지 기준으로 낱낱이 비교해드립니다. 두 부대 출신 선배님들, 자리 잡고 편하게 감상하시죠. 특공대가 힘든 이유, 해병대가 힘든 이유. 지리부터 시작합니다. 지리 창설의 배경과 부담 북한 특수부대를 상대하라는 명령. 1982년 10월 1일 대한민국 육군 역사에 새로운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702 특공연대와 제705 특공연대, 한국 최초의 특공부대입니다. 창설 배경은 단 하나였습니다. 북한이 20만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지도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특수부대에는 특수부대로 맞선다. 그 결과 1982년부터 1984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201 특공여단, 203 특공여단, 205 특공여단과 다수의 특공연대가 무더기로 창설되었습니다. 전두환 정부 시절, 군에서 특수부대가 이렇게 대규모로 만들어진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부대는 단기간에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된 특수전 전문 교육 체계가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단 하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북한의 특수부대를 막아라. 이 무게를 어깨에 진 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해병대는 달랐습니다. 1949년 창설 이래 6.25 전쟁, 베트남전을 거치며 실전으로 단련된 검증된 부대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는 해병대에게 치욕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1973년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된 이후 해병대는 해군해병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불리며 독립성을 잃은 채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령부가 복원된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이 굴욕의 시기에 해병대원들은 더욱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는 해병이다. 이름이 바뀐다고 해병의 정신이 바뀌느냐? 지리는 창설과 존재 이유의 무게, 두 부대 모두 엄청난 시대적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판정 동점, 6.2 신병교육의 차이. 사주 특공교육 및 해병대의 극기주. 특공대에 배치된 신병은 자대 이전의 특공신병교육대에서 4주간의 별도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일반 육군훈련소와 차원이 다른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특공무술, 레펠 강화, 폭파훈련, 매복 전술. 20대 청년들이 불과 4주 만에 이 모든 것을 몸에 새겨야 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과 함께 시작되는 구보, 산을 오르고 절벽을 내려오고 폭발물 취급법을 배우고 밤이면 매복 전술을 훈련했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특공대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긍심이 높은 만큼 탈락의 수치심도 컸습니다. 해병대의 신병교육은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진해와 포항을 기반으로 한 해병대 훈련소의 핵심은 극기주지지더였습니다. 훈련의 절정에서 찾아오는 이 극기주는 말 그대로 나를 죽이는 주간이었습니다. 수면 시간은 최소화되고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이 반복되었습니다. 포항 천자봉 행군은 그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급경사의 산을 완전 군장으로 오르는 이 훈련은 해병대원이 되기 위한 통과 이래였습니다. 6.2는 신병교육, 해병대 우세, 극기주와 천자봉 행군의 강도는 특공대의 4주 특공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5위 특기 훈련의 깊이. 특공무술 상륙전. 특공대원의 핵심 훈련은 특공무술이었습니다. 단순히 격투기가 아닙니다. 특공무술은 실전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한 종합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손기술, 발차기, 의복술, 무기 탈취술까지 모든 것이 전장을 전제로 설계된 기술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레펠 강화 훈련이 있었습니다.
수직에 가까운 절벽에서 밧줄 하나에 몸을 맡기고 내려오는 이 훈련은 처음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밧줄을 잡은 손이 떨리고 발 아래로 보이는 낭떠러지에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헬리콥터 레펠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공중에서 하강하며 지형을 선점하는 이 훈련은 특공대만의 특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폭파 훈련, 폭발물의 설치와 기폭, 진지 파괴 방법을 배우는 이 훈련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해병대의 핵심은 상륙전 훈련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이 한 문장이 해병대의 존재 이유였고 가장 혹독한 훈련의 이유였습니다. IBS 공기주입식 보트 훈련으로 파도를 헤치고 해안에 접근하는 훈련은 체력과 담력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파도에 뒤집힌 보트를 되돌리며 전우와 함께 목표 해안으로 나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병대의 수색대와 유격대 특기 훈련은 일반 보병의 범주를 한참 벗어나 있었습니다. 적 해안으로의 은밀 침투, 목표물 파괴, 요인 암살 훈련까지 1980년대 해병 특수수색대는 이미 해병대의 정예 중 정예였습니다. 5위는 특기 훈련, 특공대 우세, 특공무술과 폭파, 레펠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는 복합훈련은 해병대의 특기 훈련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특히 폭파 훈련의 위험성에서 차별화되었습니다. 4위 체력 훈련의 공포 산악구보와 장거리 행군. 1980년대 군대의 체력 훈련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습니다. 인권의 개념이 군에 아직 스며들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곧 강한 군인의 척도였습니다. 특공대의 산악구보는 전설이었습니다. 205특공여단의 경우 지리산 종주행군 훈련이 부대의 상징적 훈련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험한 산 중 하나인 지리산을 완전 군장으로 종주한다는 것은 인간의 체력적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산악 종주, 무릎이 망가지고 발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특공대원이라는 이름이 그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는 천자봉 행군이 그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포항 운제산의 대왕암을 해병대의 천자봉으로 지정하고 이곳을 완전 군장으로 오르는 훈련은 해병의 통과 이례가 되었습니다. 죽어도 해병대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행군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는 훈련병이 속출했고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야 해병의 이름을 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두 부대 모두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장애물 극복, 산악구보, 레펠, 담력 훈련, 화생방 훈련이 망라된 이 훈련은 군필자라면 누구나 치를 떠는 기억입니다. 특히 1980년대의 유격 훈련은 지금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없던 시절, 조교의 지시는 절대적이었고 때로는 그 경계가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4위는 체력 훈련, 판정 동점, 지리산 종주와 천자봉 행군. 두 전설의 훈련은 서로의 무게를 능가하지 못했습니다. 3위 근무 환경과 생활 여건 열악함의 끝. 전투력을 논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봐야 합니다. 1980년대의 군 생활 환경은 지금 세대는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특공대 병사들은 산악 지형과 가까운 오지에 주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방이 부실한 막사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은 기본이었고 보급품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훈련 장비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1980년대 군인 봉급은 지금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등병 월급이 불과 수천 원에서 1만 원 내외에 불과했던 시절, 군인들은 그야말로 국가에 몸을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병대의 상황은 더 심각한 면이 있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해안 진지에서 근무하는 해병대원들은 바람과 파도, 그리고 습기를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특히 서해 5도와 같은 도서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원들에게 고립감은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본토와 멀리 떨어진 섬에서 복무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제한적이었고 외출과 외박은 꿈도 꾸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짐구류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공군은 1974년부터, 해군은 1999년부터 평시에 이불을 사용했지만
육군과 해병대는 2023년이 되어서야 모포 대신 이불을 지급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얇은 모포 하나로 겨울을 버텨온 것입니다. 이것이 1980년대의 현실이었습니다. 3위는 근무 환경, 해병대 우세, 도서 지역의 고립, 열악한 해안 진지, 그리고 끊임없는 바다와의 사투는 특공대의 산악 근무보다 한 단계 더 가혹한 환경이었습니다. 2위 정신적 압박 고문저항 훈련과 극기의 철학. 1980년대의 특공대와 해병대는 단순히 몸을 혹사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특공대는 창설 초기 특전사와 동일한 훈련 체계를 따랐습니다. 특전사의 훈련 중에는 고문저항 훈련이 존재했습니다.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을 때 정보를 지키기 위한 이 훈련은 훈련생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실제로 이 훈련에 참여한 UDT, 해병수색대 등 타군 간부들조차 복귀 후 두고두고 그 악몽을 이야기했을 정도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이 훈련은 사라졌지만 1980년대에는 그것이 당연한 훈련이었습니다. 밤새 이어지는 행군, 수면 박탈, 극한의 신체 자극, 이 훈련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하라. 그 명령 앞에 개인의 고통은 숫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해병대의 정신훈련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병대의 철학 자체가 정신적 압박의 근원이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신이 훈련 내내 살아있었고 해병의 이름에 어긋나는 행동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극기주의 마지막 날, 며칠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에서 마지막 행군이 시작됩니다. 무릎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의 탈진 상태에서도 해병대라는 이름이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이 해병대의 정신훈련이었습니다. 2위는 정신적 압박, 특공대 우세, 고문저항 훈련을 포함한 특전사식 정신훈련의 강도는 일반 부대의 개념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1위 최후의 결전 어느 부대가 더 힘들었나?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1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단 하나의 정답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부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인간의 한계를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특공대는 1982년 창설 이후 북한의 특수부대를 막는다는 절박한 사명 아래 특전사와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특공무술, 폭파, 레펠, 야간 침투, 고문저항 훈련까지 이 훈련을 이겨낸 특공대원들은 북한의 20만 특수부대에 맞서는 진정한 방패였습니다.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창설된 부대인 만큼 훈련의 강도와 위험성은 그만큼 높았습니다. 해병대는 달랐습니다. 수십 년의 역사와 전통이 훈련에 녹아 있었습니다. 6.25 전쟁과 베트남전에서 피로 증명된 해병대의 정신은 어떤 훈련 매뉴얼보다 강력한 동기였습니다. 천자봉 행군, 극기주, 상륙전 훈련, 도서 지역 근무,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해병대원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굳이 우열을 가려야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훈련의 다양성과 위험성에서는 특공대가, 전통과 정신의 무게에서는 해병대가 한 발 앞섰습니다. 하지만 결국 1위는 두 부대 모두입니다. 1980년대 이 척박한 땅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그들 모두가 진정한 1위입니다. 전우들에게 바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아마 그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새벽 기상 나팔 소리, 차가운 군화 속에서 얼어붙은 발, 전우의 어깨를 빌려 힘든 고개를 넘던 그 기억들, 특공대 출신이든 해병대 출신이든 혹은 육해공군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든 그 시절 여러분이 흘린 땀과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그 시절 여러분이 버텨주셨기 때문입니다. 특공대 선배님들, 해병대 선배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응원이 전우의 기록을 이어가는 힘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복무하신 부대와 기억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우의 기록은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